화면, 화면 공유가 됐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됐어요. 에서 PM 사업하고 있는 EVP 정수연입니다. 오늘은 질병별 PM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차트를 넘길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그 장기들이 독소 배출 과정, 배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 몸을 해독하기 위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영양소들을 알아보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질병에 따른 솔루션을 PM 제품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소에는 여러분 외독소와 내독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외부 독소, 우리 환경이 지금 다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이라든지 자외선도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먹는 약물 독소, 또 저희가 먹는 음식에 방부제 조미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 독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독소, 내독소 역시 저희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잖아요. 맛집이나 또 배달 음식 때문에 저희가 안 좋은 식습관도 있고, 또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어서 그런 당이 우리 몸에 쌓여서 또 내독소가 되는 경우,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이제 독소로 남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반 PM 말고 일반 캡슐로 된 그런 건강식품도 너무 과하게 과량 복용을 하면 그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100% 흡수가 안 되면 몸에서 산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산화된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을 하고 배출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의 이제 수면 습관, 늦게 자는 습관,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켜놓고 보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독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몸에 쌓이는 독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는 당신의 몸이 아픈 건 독소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도 있지만 그것들로 나머지 산물들이 노폐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쌓여서 독소를 뿜어내고, 독소가 쌓이는 장소에 따라서 질병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결국은 그 독소들이 이제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소가 췌장에 쌓이면은 당뇨의 원인이 되고요. 독소가 동맥안에 쌓이면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독소가 또 내장벽에 쌓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염, 크론병의 원인이 되고요. 독소가 연결 조직에 쌓이면 관절염, 근육통, 뭐 루푸스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사진 보시면 독소 축적으로 위한 위험성 해서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내 혈관에 쌓인 독소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만성 질환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한 인구의 한 7, 80%가 겪는 것들이 혈관 독소로 인해서 그 혈관 질병들이 많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고, 혈관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인데, 이 혈관 독소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활성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 독소가 생깁니다. 몸속 독소가 부르는 3대 질환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간과,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음주를 좋아하니까 간이 특별히 나쁘고, 실제로 요즘은 생활 습관 때문에 성인이 아닌 9살, 10살 이런 어린아이들도 간염이나 간질환들이 그러니까 지방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저희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과 혈관, 호흡기 질환들이 몸의 독소가 부르는 3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뇌졸중, 뇌경색, 혈관성 치매, 심장으로 가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생식기에는 뭐 발기부전, 불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불임도 굉장히 많죠 요즘. 그래서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은 손발저림, 수족냉증, 하지정맥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그만큼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대사할 때 나오는 어떤 단백질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백질 찌꺼기가 대사산물로서 과다 생성되면 혈관의 내벽을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혈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정상혈관은 이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혈관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상혈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혈관벽이 좁아지게 이렇게 이제 그런 산물들이 쌓이다 보면 혈관벽이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히 가지 못하면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대사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제 비타민 B군이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수치가 상승하는 원인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갱년기,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체지방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복부가 이제 비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수치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을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을 하고요. 여기 비타민 B9과 비타민 B12 이게 이제 엽산하고 코발라민인데 이 비타민 B9과 B12의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럼 호모시스테인은 뭐냐? 금방 알아봤듯이 저희가 단백질 대사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속에 있으면 일단 미세혈관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사구체 기능이 약화됩니다. 사구체는 이제 우리가 신장에서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초혈관 질병의 위험률이 7.8배가 높아지고요. 뇌혈관 발병, 심내혈관 발병 위험률도 3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위험 역시 3.5배가 증가한다고 하니 이 호모시스테인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독소 배출의 과정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자, 간은 저희가 여러분이 많이 알듯이 간하고 장하고 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독하면 떠오르는 장기가 간이죠. 간은 해독을 위한 우리 몸의 거대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폐물 분리수거하는 그런 장기다. 간은 지용성 독소가 물과 친한 수용성 성질을 띠게 만드는 해독 과정을 수행하는데요. 신장을 통해서 이 수용성 그 성질을 가진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용성은 담즙을 통해서 담즙과 함께 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여기 보시듯이 담즙은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 역할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장으로 보내는 통로이기도 해요. 근데 담즙은 간에서 담낭을 통해서 장으로 분비된 다음에 지방을 소화하는 데 사용되다가 소장의 마지막 부위에서 재흡수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장간 순환이라고 해요. 실제로 간의 형태를 보면 그 장하고 간 문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문맥이 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은 또 간정맥이라는 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간정맥하고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장도 건강해야 되고 간도 건강해야 되고 만약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간이 건강하지 않고요.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장 건강이 중요하냐면요. 이때 간에서 해독을 해서 이제 노폐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즙이 95% 정도 되고 5%만 대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배출에 통로가 막혀 있는 경우, 이제 현대인들은 변비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변비로 이게 순환이 안 되고 배출이 안 된다. 장에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없다. 그러면 간이 제대로 해독을 할 수 없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간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독소가. 그러면 간은 또 다시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담즙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이 피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을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간 해독을 위해서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도 필요하고 또 글루타치온도 필요한데, 글루타치온은 이제 아미노산인데 글루타치온 하나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은 글루타치온은 이제 3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는 것보다 글루타치온을 생성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신호를 주는 저희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식품이 십자가 채소,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파워 칵테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파워 칵테일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십자가 채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네? 간해독 여기 노폐물 분리수거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 맞아요? 챕터가? 네, 네, 아, 네. 네. 뒤에 제가 일부러 저기 PPT는 안 넣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이 건강하려면 위가 또 건강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위에서 제대로 이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면 장에 어쨌든 그런 덩어리째 나오는 음식물들이 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걸러지지 못하고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산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많이 먹어야 되고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하고 미네랄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잠깐 간을 영상을 한번 볼게요. 소리는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소리 공유를 안 하셨나 봐요. 공유할 때. 안 나와요, 소리가? 네네. 화면 공유를 할 때 소리 네. 공유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공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화면 공유를 할 죄송합니다. 때. 넘어가고 네.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을 드릴게요.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간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 해독을 위해서는 비타민, B, C, E, 비타민 12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영양소들을 저희 제품이랑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산과 철분은 적혈구 생산과 간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아연은 면역 체계와 간 기능에 도움이 되고, 셀레늄 간 손상, 보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주고 간 손상 방지를 하고요. 아미노산은 간 독소 제거와 간세포 재생.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의 기본 3종이 있어요. 비타민 B는 저희 이제 액티바이즈고요. 아연은 리스토리트에 들어있죠. 셀레늄은 제슈추, 커큐민은 갤링핏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몸을 해독하기 위한 영양소, 비타민 B군 금방 말씀드렸죠. 그 천연 혈관 해독제라고 해서 비타민의 엽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모시스테인
의 수치를 낮추고 심내 혈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엽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타민 B군은 비타민은 엽산 하나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액티바이즈, 저희 제품 중에 액티바이즈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산소와 영양을 세포 끝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산소 주스라고도 하고 혈관 주스라고도 하고 또 에너지 주스라고도 합니다. 액티바이즈에는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B군 8종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액티바이즈를 마셨을 때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초세포까지 있는 체액의 모세혈관까지도 팽창시켜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기초 체온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를 마시면 열과 에너지, 사실은 염증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 환자들이 체온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에너지를 내는 그런 비타민 B군이 열과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단백질의 역할을 아시나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간을 해독하기 위해서도 단백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항체를 형성하고 모발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액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피부와 손발톱, 효소, 뼈와 근육에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증을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신체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데 단백질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수분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단백질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20대보다는 50대 이후로 갈수록 근육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필히 섭취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독하는 장기에도 단백질이 필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조금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은 이제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혈관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아미노산 대사를 도와서 저희의 혈액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하면 저희 제품에 리스토레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혈관 해독, 리스토레이트가 회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해독하는 제품이 리스토레이트입니다. 이 안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아연, 망간, 구리 이렇게 이제 천연 광물들이 들어 있고요.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비타민과 효소도 이 리스토레이트 미네랄이 없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스토레이트를 잘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좋게 하고요. 건강한 피부와 모발, 뼈에는 미네랄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기상시 상쾌하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가 어려운 미네랄을 저희가 잘 녹여서 천천히 드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효소량이 몸에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효소가 100이라고 하면 저희가 죽을 때는 이제 사망을 할 때는 0이 되는데 이 효소도 콜라겐이나 단백질처럼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50대 이후면 50% 이상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증가하지만 항산화 효소 SOD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파워 칵테일 안에 이 항산화 효소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이제 녹차의 카테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SOD 항산화 효소를 유지시키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칵테일은 그레이트4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A, C, E, 셀레늄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하고
유산균, 모유 유산균이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그리고 아까 그 십자가 그 식품이 십자가 채소가 저희 그 글루타치온을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간에서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 파워 칵테일 안에 그런 파이토케미칼 32가지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설명드렸던 것들이 ACE 셀레늄이고요. 그다음에 모유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리스 루테리와 락토바실리스 에시도플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80%가 장내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 면역세포 그러니까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키는 그런 중요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칵테일 한 포에 11.5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2포를 섭취하면 하루의 식이섬유 권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적절히 들어 있어서 저희가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뮤노겐은 이제 산화질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혈관 내피에 분포되어서 혈관을 확장되는 천연 물질이에요. 그래서 뮤노겐 안에는 이렇게 비타민 B6와 B9, B12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피리독신 그다음에 코발라민, 엽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 성분이 우리가 이제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 및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는 무조건 뮤노겐을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듀오, 코큐텐과 오메가3 이 역시도 혈압 관리, 신장질환, 파킨슨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의 수축 이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심장 질환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큐텐과 오메가3의 이제 합인 듀오를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병별 PM 솔루션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어떤 거냐면요. 탄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으로 탁한 피가 전신으로 보내지게 되면 심장과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혈관은 내 나이만큼 막혀 있다.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죠. 20대도 식습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굉장히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혈관의 안에 혈전들이 생기고 이런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혈관벽을 막고 있으면 심장과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에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요? 어떤 PM에 어떤 제품이 좋을지 한번 보면 PM 3종 금방 설명드렸죠. PM 3종 그다음에 뮤노겐 산화질소가 필요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뮤노겐이 필요하고요. 뷰티는 콜라겐이기 때문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듀오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코큐텐과 오메가 3에 이제 합이 되어 있는 같이 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에는 PM 3종과 뮤노겐 뷰티 듀오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지혈은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으로 교감신경이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혈관 수축이 되고 피 속에 콜레스테롤, 적혈구,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피가 혼탁하게 되고 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세포들이 충분히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으로 또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위험한 질병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지혈에 먹는 스타틴계 약이 저희 몸에 있는 코큐텐을 소실시키고 또 소실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에는
코큐텐을 꼭 같이 스타틴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에는 PM3종과 뮤노겐, 이것도 이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뮤노겐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코큐텐 플러스, 큐텐 플러스, 이렇게 저희 제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당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당뇨, 다식, 뭐 많이 먹고, 그다음에 피로감, 체중 감소, 특히 또 비타민, 미네랄, 코큐텐 부족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실제로 자연적인 칼슘 채널로서 차단제로 혈관 수축을 억제하고 고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서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과 크롬의 부족이 당뇨가 온다. 이거는 손문기 박사, 당뇨의 전문가이신 분이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제품에 어디에 들어있냐 보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스타틴계 약, 당뇨 약에도 스타틴계 약이에요. 그래서 코큐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완기 고혈압이 최대 10ml, 그다음에 수축기 혈압이 최대 17ml, 이거 뭐라고 읽죠? 까지 낮추는데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9는 췌장에 좋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인슐린을 원활하게 기능하고 돕는 인슐린 합성과 이뇨작용을 촉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뇨에 좋은 제품은 PM3종, 뮤노겐, 듀오, 웨이, 시밸런스, 이렇게 제가 시밸런스는 이제 탄수화물 커팅을 70% 정도 해주고 구아바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전에 드시면은 기본 제품 드시면서 식전에 시밸런스를 드시면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슐린 분비 시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이동 시에도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인슐린 흡수 시에도 비타민 B3와 크롬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리스토레트와 액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액티바이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M3종은 기본으로 드셔야 되죠. 그다음에 치매. 치매는 뇌 활동을 남는 대사 폐기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과다 축적됐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수면을 하면 우리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뇌 척수를 통해서 신경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지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기관에는 몸에는 림프가 있어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렇게 이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뇌에는 림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 척수액과 이 멜라토닌이 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타민 B9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이며 뇌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B6, 피리톡신이 결핍 때문에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중추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치매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정말 잘 드셔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일단은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3종의 뮤노겐, 일단 혈관 질환과 대사성 질환에는 뮤노겐은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듀오, 필수 지방산이 있어야 되고요. 웨이, 단백질이죠. 단백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요,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을 때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이에요. 이건 이제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음식의 가용성, 또 대사 문제, 대사 질환을 알았을 때는 100% 비만이 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또 100% 대사 질환이 있어요. 이제 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트레스, 우울, 불안으로 인한 과식.
호르몬 불균형, 수면 부족, 그다음에 혈당 스파크, 이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에 독소가 쌓인 경우, 림프가 막힌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비타민 B가 결핍됐을 때 비만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지만 비타민 B군 우리 제품의 액티바이즈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결핍되지 않도록 한 스푼만 먹어요, 세 스푼만 먹어요 하시지 말고 본인의 체질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증감해서 메가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만에는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의 건강, 배변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중요하고요. 녹차 추출물, 펠리포놀 성분이 에너지 소비 촉진 및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고 해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는 혈관, 체, 근육, 세포, 내장, 신경 등에 존재해서 칼슘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C, 콜레스테롤 대사,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불포화 지방산 산화를 막고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체중 감량 효과가 있죠.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이 먹으면 실제로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비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양소들을 함유한 게 PM3종, 뮤노겐, 제슈쭈, 프로세이프 웨이, 오메가3, 뷰티, 시밸런스. 이것들 잘 보면 저희가 해다방 할 때, 디톡 프로그램 할 때 저희가 이제 먹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주요한 거는 PM3종, 뮤노겐, 제슈쭈, 프로세이프 웨이이고요. 이제 추가로 오메가나 뷰티나 시밸런스를 같이 함께 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도 아토피 비염도 대사성 질환의 한 증상이고요. 아토피성 피부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죠. 이거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심혈관과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 악성 종양 등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피부 경피독으로 이제 간이 안 좋으신 경우도 눈으로나 그다음에 사회부 쪽으로 이렇게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토피에는 PM3종, 염증에 좋은 갤링핏에는 커큐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슈추, 비타민 C와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다음에 오메가3를 실제로 하루에 한 병씩해서 한 6일 정도 드시고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염증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비염은 이제 비강을 덮고 있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해요. 이제 코막힘이나 비염은 두통, 목 뻣뻣함을 동반하고 이는 혈관이 좁아지는 혈류 장애가 원인이라고 해요. 비염도 대사성 질환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뇌압이 발생하고 뇌압이 차면 3차 신경을 자극해서 코에 있는 3차 신경이 손상돼서 과도한 콧물과 코막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염에도 3종과 제가 말씀드린 점막에 관련된 거, 코점막, 갑상선, 이렇게 이제 위점막, 점막에 관련되었을 때는 제슈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염증에 아이브5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코점막이나 비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간과 장과 어떤 위와 이런 해독을 할 때 굉장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안심하고 PM을 드실 수 있는 거는 이 NTC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의 안과 밖으로 정확히 영양이 전달되는 NTC 때문인데요. 일반 식품하고 다르게 PM은 바로 혈관에서 장기로, 세포로 가서 에너지 생성을 하는데 장기의 어떤 기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PM의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독일 PM은 산소 공급은 혈액으로부터의 디톡을 해주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효소, 위와 장 청소를 해주는 효소를 또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 미네랄, 천연 미네랄로서 세포 내부로부터 디톡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독소 배출과 디톡과 동시에 세포를 재생하고요. 세포가 필요한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면역력으로 질병 개선 및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장질환, 갑상선, 하지정맥, 대사정질환, 암 환자들이 이런 제품을 PM 제품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M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 몸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선 사장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유 중지 좀 눌러주세요. 네.